자, 이제 판세가 많이 좀 궁금하실 텐데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이종섭 사퇴 등 용산 리스크 일부 이제 해소되면서 지난주에 국민의힘이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뭐 광진갑, 영등포울, 동대문을 이런 지역이 초접전 내지는 접전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울경 민심은 그 반대로 요동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TK보다는 보수세가 약하긴 하지만 PK가 이제 낙동강 벨트 중심으로 접전 지역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이제 이종섭 논란도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고물가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때마침 조국 혁신당 대표의 고향이 부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부산 가서 고마치하라마 이렇게 하면서 정권 심판에 불을 댕기기도 했고요. 여기에 또 경남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 또 역할 그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이틀째 그 총선 현장에 나서서 본인과 인연이 있던 후보들을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도 지금 직격을 하고 있잖아요.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 처음 봤다. 눈 떠보니까 후진국 됐더라. 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척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우리 기억력 우습게 보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나라가 망해갔던 거 기억 안 나시나? 부동산 폭등 정말 살기 힘들었던 거 기억하지 않나? 북한에 가진 퍼주기 하면서 결국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듣지 않았나? 한미일 공조 다시 파탄내고 신중 정책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원전 다시 없애고 태양광 업자들 설치는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나? 화물 노조든 건폭이든 때법으로 법을 무시하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나? 이렇게 또 직격을 했습니다. 자, 뭔가 지금 부울경 판세가 많이 변화를 한 것 같습니다. 장 기자님.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난 주말에 부산, 그리고 창원, 그리고 양산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그리고 그 저지난 주에도 이제 부산을 또 한 번 두 차례 부산을 다녀왔는데요.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바뀌었냐면 부산 사람들 좀 독특한 정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확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맞으면 엄청 친한 방향으로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후보랑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오늘 처음 본 사람이고 이런 방식으로 굉장한 친밀감을 드러내는 후보들을 굉장히 많이 봤다라는 것이고 지금 뭐 오늘 그 TV조선 보도에도 나왔지만 여당이 90석에서 100석 이거 지역구입니다. 예. 민주당이 110석 플러스 알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아마 오늘과 내일, 그러니까 오늘 아마 4.3 추념식이 있어서 대거 제주에 내려가서 아마도 내일 정도,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공식적으로 민주당이 전략위원장, 한병도 전략위원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지를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예측 상황을 지금 기자 브리핑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민주당이 110석에서 플러스 알파면 이것도 되게 제가 보기엔 낮게 보고 있는 것 거죠.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150석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TV조선 보도가 그런데 전반적으로 민주당에서는 151석이 저 목표 의석이라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그걸 훨씬 넘는 의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체 254개 지역구 가운데 5% 이내에서 초박빙하는 지역구가 모두 40개 정도 된다는 분석이 있고요. 그중에서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또 수개표하기 때문에 새벽 3시 경우에 따라서는 새벽 4시까지 막판까지도 그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기류는 워낙 심판 정서가 커서 아마도 이번 선거는 민주당에게 좀 상당히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전망과 분석이 여론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 변호사님은 부울경 지역에서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얻었던 의석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갈 거로 봅니까? 제가 근데 여론조사나 소개하면 법에 다 해줘야 되니까 연합뉴스와 TV가 공동으로 매트릭스 의뢰해서 30일, 31일 18세 이상 1000명 오차범위 9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8 했더니 국민의힘이 35%예요. 네. 민주당이 36%. 이 말하기 민주당이 부울 경남까지 국민의힘보다 1% 높은 거예요. 높은 거네요. 자,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걸 제가 묻고 싶어요. 과연 이게 부울경이 아무리 민심이 돌았어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높을까요? 당 지지율이? 믿기 싫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이거는 뭐냐? 그만큼 이게 보수청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하거나 이게 응답률의 차이다. 그렇죠. 과소 표집돼 있는 지금 저는 민주당 지지율은 맞다 봐요. 부울경이 한 30 몇 프로 놓을 겁니다. 그 나머지가 국민의힘 지지율이에요. 나머지가 국민의힘 지지율이다. 아마 저는 저번에 그 부산에서 세석이죠. 근데 네. 그 중에 박재호 의원은 저는 박수영 의원 밀린다 보고 2명은 이제 좀 뭐 압승하지만 팽팽하다 보고 그다음에 그 김해 양산도 3명이 민주당인데 지금 이제 김태호, 김두관도 접전이고 예. 나머지도 봐야 돼요. 따라서 그 외에는요. 저는 크게 뭐 뺏길 데는 없다. 결국요. 우리 그 PK는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다. 어쩌나 저쩌나 보수의 성지입니다. 그 호국의 도시예요. 제가 말씀 안 좀 바뀔 드릴게요. 겁니다. 말씀 좀 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부산 시민에 대한 말하자면은 굉장히 신뢰예요. 민심에 대해서 설마 우리가 남이가 뭐 어차피 우리 찍을 건데 이런 투의 이 인식을 갖고 있으면 지난해 10월 11일 강서구 재보궐선거가 재연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의 가장 큰 호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와주는구나 민주당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민주당을 도와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 읍소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2조 심판을 한다. 그리고 부산에 가서 서로 따지지 말고 하나로 뭉쳐서 우리를 찍어달라고 얘기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과연 부산 민심을 알고 있을까요? 저는 이제 말씀드리면 부산이 왜 낙동강 벨트를 한동훈 위원장이 쳐놨는데 느슨해지고 지금 거의 풀려가냐면 결국에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략적으로 읍소 전략 하나도 안 됐고요.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전해서 이종섭 대사건, 황산무 건, 대파 건, 그리고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부산 민심은요, 부산 분들은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화끈한 분들입니다. 맞아요. 밀어줄 때는 확실하게 밀어주고 아닐 때는 심판하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뭐 TK와 PK를 봤을 때는 둘 다 민주당에는 텃밭이 아니죠. 보수의 텃밭이 맞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선거를 돌이켜보면은 심판할 때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강하게 심판을 했고 민주당이 많은 표를 줘서 당시에 우리 민주당이 압승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낙동강이 흔들리면 수도권이 흔들려요. 지금 현재 그런 의미에서 아마 국민의힘은 긴장끈을 놓치지 않고 서정욱 변호사님은 이 여론조사를 믿고 싶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종영 대변인은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예. 정권 심판론은 이제 기본적으로 예. 뭐 전국 어느 곳이나 작동한다고 보고 예. PK 지역에는 이제 조국 대표라든가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PK 지역에 이제 인물이 있잖아요. 근데 국힘 입장에서 보면 그 중심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이 좀 거기에 비하면 좀 약해 보이거든요. 약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사실 부울경 민심이 악화된 것은 뭐 최근의 일이 아니고 당 내에서는 이제 조금 전략을 짜시는 분들이나 여의도 연구원에서는 2개월, 3개월 전부터 심각하다라는 말들이 이제 비공식적으로 많이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뭐 6개월 최근의 일들을 보면은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저희가 실패를 하면서 그때 한번 부산의 민심이 심각하다 이런 내부적인 어떤 걱정이 나왔었고 또 최근에는 조국 혁신당이 아무래도 조국 대표가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산이라는 연고에서 어떤 조국 대표가 가진 상징성 이런 것들은 결국 국민의힘 지분을 가져간다고 보는 것이 뭐 지극히 상식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울경의 민심은 지금 오히려 어떤 그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수치보다 피부에서 오는 또 길거리 바닥에서 오는 그런 민심에 대한 어떤 그 해석도 저는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실제로 해운대 갑이나 이런 주진우 후보가 지금 후보로 뛰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 다소 예상치 못한 어떤 접전이 나오는 이런 여론조사가 얼마 전에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 당에서도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사흘의 조경태 후보 빼고는 어느 후보가 확실히 앞선다. 이런 지역이 많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울경의 민심은 낙동강 벨트가 뭐 수도권 벨트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어떤 그 정치 공학적인 해석도 있지만 부울경 그 자체가 지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보는 게
저는 정당한 좀 분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불경 네. 민심 관련해서 댓글 6건 읽어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조국 돌풍이 낙동강 전선 무너뜨렸다. 이런 글 있고요. 부산은 디비지는 중 뒤집힌다는 사투리겠죠. 맞아요. 아직 대구까지는 바람이 안 부나 보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조국 바람 보니까 투표하러 가야 되겠다. 안 가려 했는데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한동훈이나 기억력 챙겨라. 박근혜 수사에서 잡아놓고는 기억 안 나나? 이런 의견이 있고요. 반면에 선거는 뚜껑 열어봐야 압니다. 이런 의견. 윤 대통령 욕하며 불통이라고 같이 욕하긴 했지만 뚝심은 인정해야 한다. 의사는 그렇게 아니면 못 잡는다. 샤이 보수 표심 분명히 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 현장 취재를 이제 2차례나 갔기 때문에 일단은 그 다른 지역은 취재 처음 시작하면 민생 먼저 물가 먼저 얘기를 하시는데 부산 지역에서 창원 지역에서 만난 시민들은 제일 먼저 민주주의 후퇴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들이 부마 항쟁부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민심이 우리는 TK하고 다르다. 그리고 보고 판단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우리는 YS의 후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묻지 마. 그냥 뭐 덮어놓고 찍어주고 우리 그런 건 안 합니다. 이제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 야도다. 우리는 원래 야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가 너희들 쫄았제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고마 치아라마 그다음에 최근에 꼴짭하다. 제가 국어 사전을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좀 야비하고 뭐 이런 행태를 가리켜서 쓰는 뭐 부산 방언 이렇게 나오던데 그럼 왜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냐? 그러니까 조국 대표의 계산된 발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부산의 중도 표심을 흔들겠다라는 목적으로 부산을 계속 가고 부산 경남 지역에 가서 부산의 말로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소구력이 있도록 그래서 판을 흔드는 거죠.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인산인해예요. 정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모였는데 지나가던 어떤 노인분이 저를 툭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그동안 쭉 선거 유세 봤는데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건 처음 봤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근데 조국 대표가 예전에 한번 뭐 대선 소주인가 뭐 이렇게 소주 몇 병 연결해서 사진 대산 소주. 대산 소주입니까? 예, 예, 예. 대선 아니고 아니, 대선이 대선이요? 대선 주죠. 근데 대선 소주가 부산에 있는 맞습니다. 예. 술인가요? 예, 경남에서 그래서 부산으로. 이제 대선 때 되면은 네. 이게 그 주민들이 그 해놓고 대선을 올려놓고 이번 대선에서는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런 좀 풍자를 하는 소주 중에 하나죠. 아니 그러니까 술잔 수정변호사 몰라가지고. 이렇게 나머지 세 분은 지금 굉장히 변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 고향이 그 부울경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저도 방송도 많이 하고 유튜브 얼마나 저는 부산 접전지를 다 하게 방송하면서 댓글을 2,000개씩 3,000개씩 봅니다. 예. 아니 가셨어요? 부산에? 저도 가죠. 아니 최근에 선거 최근에는 가서 선거 만나는 사람 캠페인 때. 몇 명 됩니까? 근데 저희가 방송을 통해 만나는 분은 전화. 수많이 있고 통화도 많이 오는데 자 보십시오. 지금 이제 그 비례를 보면요. 어떤 조사는요. 이거는 소개 안 하게. 어떤 조사는 조국 당이 1당 조사도 있어요. 예. 그다음에 국민의 미래. 예. 그다음에 민주당인데 예. 그래도 될까요? 우리 4년 전에 보수가 최악일 때도 40이 없고 민주당이 45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를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정통 우리 아니. 주체 세력이에요. 따라서 저는 아니 뭐 주사파예요? 아니, 주체 정부가 세력이에요. 아, 이 말이 안 민주주의 되네. 제가 제가 어떤 오늘 경우든 말씀 듣고 예, 저는 어떤 경우든요. 국민의 미래가 40% 이상 무조건 나옵니다. 그 조국 혁신당이 그 여론이 잘 놀 뿐이지 저는 여론대로 조국 혁신당이 비례 놓을 수가 없어요. 그 잘 놓봤자 10% 저는 중반 정도로 보기 때문에 우리 여론 4년 전에요. 저 황교안 대표하고 같이 일했는데 그냥 그때 우리 160, 70 다 된다 그랬어요. 여론조사 보고. 근데 그때 103석인가 얻었잖아요. 네. 이 선거 끝나면요. 여론조사 한번 검증해 보세요. 제대로 여론조사 했는지 이거 믿고 방송하면 안 됩니다. 네,